네, 안녕하세요. 철수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포렌마크 폴 최재용 대표님 지음의 강의력이란 책입니다. 출판사는 포렌마크입니다. 이 책은 강연 프로그램인 즉 세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강연 코칭과 각종 방송사의 강연 코칭, 국내 CEO 및 명사들의 강의를 10년 이상 코칭하고 계시는 포렌마크 최재용 대표님이 쓰신 책입니다. 최재용 대표님은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 수업의 신이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컨설팅 회사인 포렌마크의 대표이고 국내에서는 삼성, 현대자동차 그룹, 포스코, SK 등 국내 기업과 유명 강사들의 강의 코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베트남, 몽골 등 다양한 저개발 국가의 교육봉사와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책은 청중 앞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철학적인 방법 24가지를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수법에 대한 내용을 최재용 대표의 경험을 비유하여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마치 최 대표님이 옆에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대표님의 말투가 이 책에도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최 대표님도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 책에 잘 그려져 있고요. 에콰도르와 같은 제3국에 가서 새로운 경험도 했던 것, 그리고 65만 원으로 일을 시작한 이야기 등등의 그의 특유의 진정성 있는 강의 노하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대표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기분 좋은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 강의에 오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강의 스타일이 조금 다르셔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긴 했었지만 그 당황함은 금방 없어지고 어느덧 대표님 강의에 하나하나 몰입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청중이 책상에 앉아 필기를 하며 강의를 듣고 아니면 강의를 듣는 척만 하고 졸음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강사와 청중이 같이 호흡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강의. 8시간이 8분처럼 지나가는 강의, 강의가 끝나는 것이 아쉬운 그런 생명력 있는 강의,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 아주 쉽게 나와 있어 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교수법에 대한 스킬보다는 강의란 무엇인가에 작가의 소신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장 23, 24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232페이지입니다. 23. 진짜 강의에는 진짜 답장이 있다. 요즘 소위 스타 강사라 불리는 분들은 강사의 평가 외에도 강의가 끝난 뒤 문자나 전화, 각종 SNS로 청중에게 셀 수 없는 감사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나 무수한 인정과 감사, 축하에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마치 공연이 끝난 것 같은 강의 끝에 허무함 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례적으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늘 반복되는 인사치레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설사 청중은 진심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한때 강의가 끝나고 나면 마치 공연을 끝낸 사람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처럼 심각하게 쓸쓸해져 폭식을 한 적이 있다.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1년도 되지 않아 20kg 넘게 살이 찐 적도 있다. 강의가 날마다 반복되다 보니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회의에 빠진 적도 있다.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삶을 토해내듯이 에너지를 쏟아봤자 강의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때뿐이라는 자조도 했다. 쏟은 에너지만큼 마음이 허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내 삶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꿈속에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어딘가에 서 있었다. 강의장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나는 내 삶의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었다. 2010년 꿈이다. 그리고 그해 진짜로 작은 공연장을 빌려 마지막 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해 강연 콘서트를 열었다. 후배에게 녹화해서 내 장례식 때 꼭 틀어달라고 했다. 내가 생각하는 강의는 쇼가 아니다. 내가 내게 가르침을 준 선생님들의 영향 때문인지 강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길에서 죽어도 좋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하고 싶은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나니 청중, 특히 학생들 반응이 달라졌다. 나는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고 그들은 나에게 다가왔다. 일회성 강사에게 맺기 어렵다는 신뢰도 사제관계도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는 내 강의를 들은 사람에게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법 강의를 해줄 수 있는지 묻는 정중한 부탁의 메시지였다. 놀라서 처음엔 웃음이 났는데 진심으로 했던 강의에 대한 답장임을 깨닫고 울컥했다. 진심으로 건넨 메시지는 답장이 있다. 하루에 강의를 들었던 한 후배와 집에서 코넬대의 초청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대학에도 도와주세요 라며 강의 요청을 했다. 역시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후배가 다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강의하러 왔다. 신기하다. 누군가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일들이 나에게는 거짓말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가능한 것은 내가 오랫동안 한 가지 꿈을 꾸며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청중에게 내 삶 전체를 걸고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이리라. 요즘 나는 청중이 내게 신뢰를 돌려주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강의하려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강의에 주는 답장을 설명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일화가 경상도의 한 대학교와 관련된 있다. 그런데 2011년 나는 그 대학과 관계를 정리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담당자가 바뀌었고 서로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맞지 않았다. 학교에서 강의 사업을 중단해 수익을 읽는 것보다 수년간 학생들의 변화를 꿈꾸며 함께 울고 웃던 추억들로 마음 한편이 아렸다. 오랜만에 허무함이 다시 찾아왔다. 그나마 사업이 끝난 뒤에도 종종 우리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찾아와 위로가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 그 대학에서 다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몇 개월 만에 사업 주체가 바뀔 리는 만무하여 이상해서 알아보니 학교 측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청이었다. 무슨 일인지 연락해보고 각 당과 학생회 회장들의 요청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의를 들었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를 추천했고 신입생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오리엔테이션의 유일한 강사로 나를 초정했다. 공대 회장이 연락하더니 인문대 회장, 급기야는 디자인대 회장에게까지 연락이 왔다. 학생들은 부족한 강사비에 미안해하며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내 강사비를 주겠다고 했다. 디자인대 학생회장은 학생회비가 없어 자신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내 강사비를 준비했다. 물론 받지 않았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 내 강의를 듣고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신입생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연락한 뒤 일을 크게 벌였다 싶었지만 학생들이 알아준 내 진심에 대한 나의 보답이었다. 전국에 있는 그들 선배들을 만나고 강의를 함께 기획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짬을 내어 신입생들에게 힘이 될 영상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강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부산으로 내려가 2천여 명의 새내기들을 만났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쏟아부은 진심 어린 열정에 대한 답장이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사가 되어 있었다. 진짜 강의에는 진짜 답장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 238페이지 스타 강사보다 진짜 강사가 되라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놓은 수없이 많은 진심의 증거 때문인지 잘나가는 강사이자 좋은 기업의 교육팀에서 별 문제 없이 잘 살던 두 여성 창업 멤버인 박다임 이사와 최경희 이사가 사무실도 없는 내 회사에 합류했다. 진짜가 되고 싶어 울컥하는 마음에 세웅회사 때문에 2년을 함께 힘들게 지냈다. 우리 셋은 당시 집에 있던 금까지 내다 팔며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에 시달렸다. 2년이면 꽤 긴 시간인데 어느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돌아봐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누군가 우리처럼 자가 되려다가 힘만 들까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겠다.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긍정의 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나는 강의를 잘할 수 있어 라고 믿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라기만 하는 것으로는 좋은 강사가 될 수 없다. 물론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싶은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자신에 대한 객관적 검토나 검증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 좌절에 빠진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강의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회사에서는 선배가 기술도 가르쳐주고 경험도 나누며 뛰어나지 않더라도 할 일이 분배된다. 그러나 강사는 역량이 없으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야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객관적인 자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더 좋은 강사로 거듭날 수 있다. 강사로서의 재능을 누가 어떻게 어디에 인정했는가? 전설적인 농구 코치 필 잭슨은 은퇴하면서 재능은 개발되기보다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의 리더십 역시 재능 있는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빛날 수 있었다며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돌렸다. 대중 앞에서 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분명 재능의 문제이다. 물론 재능을 넘어서는 의지와 노력도 존재한다. 먼저 객관적 증거를 모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자.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아라. 도와줄 수 있는 선배 강사를 잡아라.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미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따라다녀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강사가 될 수 있는지 가늠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원하는 만큼 투자해라. 그리고 스스로 강의의 기회를 만들어라. 마지막으로 스타 강사 말고 진짜 강사가 되라. 그리고 에필로그 65만원으로 시작했던 일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재형 대표님의 강의력 책 내용 뒷부분의 일부를 잠깐 살펴드렸는데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진정성입니다. 감성적이고 철학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최 대표님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수법 책과는 다르게 무언가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감성적 교수법 책 같았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바로 자녀와 아이였습니다. 글 하나하나에 단순 강사가 말을 잘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자녀에게도 사랑으로 대화하고 전달해야 하며 강의라는 것은 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아이들, 자녀 앞에서 부모가 말하는 것도 일종의 강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온 국민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대국민 연사 프로젝트를 지금 이 시간에도 실천하고 계시는 최재형 대표님의 강의력 책이었습니다.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물론이고 회사, 학교 일상생활에서까지 남들 앞에서 말을 잘 전달하고 잘 하고자 하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철순의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